안녕하세요. 파워캐스트입니다. 헬로 돌아온 파워캐스트. 와. 너무 가식적인 와 아닌가요? 아, 지금 다들 어디서 뭐 하고 계시죠? 아, 네. 저는 지금 민코와 바질 옆에 있는 리스입니다. 아, 저는 지금 리스와 민코 가운데에 있는 바질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또 오프라인 녹음을 또 네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 오프라인 녹음을 하게 됐죠, 민코 씨? 자랑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진짜 사실 그 너무 울거먹는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당당해져요. 당당하세요. 민코 씨가 네. 조금 위축되고 있어요. 네, 이유는 맞아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사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들어왔어요. 와. 들어와서 이제 열쇠를 딱 받아가지고 가구 배치나 이제 인테리어 쪽에 제가 완전 그 식견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리스님이랑 바질님 좀 초청해서 또 한번 좀 봐주시라 어떤 거 같은지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네. 이렇게 모셔서 저희 집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집이. 네. 그죠? 맞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민코 씨가 집 계약을 완전히 마치고 잔금까지 치르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아무것도 없는 맞습니다. 집에 저희 셋이 놀러 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맨바닥에 앉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양말이 좀 더러워졌어요. 네, 청소를 안 해가지고, 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네. 네, 진짜로 지금 텅 비어 있고 먼지가 불러 다니는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또 제가 리스님을 처음에 이렇게 저희 집 한번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최근에 또 이제 이사를 하셨고. 맞아요. 네, 제가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결정해서 거의 그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이제 집을 맞아요. 옮기는 게 확정이 되고 금전적인 문제도 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사를 마쳤습니다. 진짜로 네. 꿈처럼 마쳤어요. 네. 저는 여기서 약간 서운한 게 그 저를 동네로 같은 동네로 이사. 끌어오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떠나셨어요, 지금. 제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거 알겠지만 그치만 약간 서운한 말은 하고 싶다 당신에게. 원래 저희가 이제 같은 동네에 셋이 사는 약간 집성촌 비슷한 거를 만들자 이런 꿈을 잠깐 이제 꿨었는데 맞아요. 꿈은 꿈이었던 사실 걸로. 서운해 할 만한 게 제가 있는 동네가 너무 좋아서 바질 씨도 끌어당기고 그니까요. 이제 민코 씨도 계속 유혹을 했는데 이제 콧대 높으신 민코 씨는 이제 거절을 하고 전 되게 아쉬운 척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망을 가게 돼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 동네에 남게 된 이유는 민코 때문이다. 뭔 소리야? 민코가 그 리스의 마수에 넘어오지 않아서 나 혼자 남게 된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좋은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사한 동네를 조금 간략하게 그 약간은 익명화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드리면 사실 저는 이 동네를 선택하게 된 것도 이제 바질님의 영향이 좀 있다. 오, 그래요? 섞이는데. 네, 완전 처음 듣는 저 처음 들어요. 네, 제가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렸었나요? 그 탈서울 네, 제가 또 관절을 꿈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바질님이 빌려주신 한겨레 출판사인가요? 맞아요. 거기서 한겨레 이제 출판에서 나온 그 탈서울 지망생입니다. 네, 라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걸 빌려주셨고 또 그 저자분이 탈서울 막 경기도에서 사는 옵션과 이제 강원도에서 사는 강원도 옵션. 고향 이런 데서 사는 걸 막 비교하면서 왜 청년들은 서울에 몰리게 되고 왜 지방도시나 이런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탈서울을 실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또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르포라고 하는 맞아요. 르포로 담은 건데 인터뷰. 네. 그 책의 저자분이 마지막에 선택한 동네가 마곡나루라는 동네를 선택을 했는데 맞아요. 네,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막 그분이 막 어떻게 적으셨냐면 막 여기는 막 신혼부부도 많고 자기가 생각하던 이제 그런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이제 깨끗한 동네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남편과 이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또 보고
또 여기 동네에 조금 관심을 갖게 돼서 보다가 마곡나루는 아니지만 조금 그 근처에 이제 자리를 또 이렇게 잡게 되어가지고 되게 팔랑귀군요. 그러니까. 엄청 아니 사실 제가 그 방금 그 리스님이 살고 계시던 거기랑 이제 이쪽 동네랑 그다음에 뭐 이제 저도 이제 경기도로 나가는 옵션을 또 고려해서 뭐 과천이나 뭐 이런 데를 좀 간단하게는 좀 보긴 했어요. 좀 동네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좀 제가 여건상 가장 현실적인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저는- 완전 fall in love 했어요 지금. 너무 멀어요. 아 그건 그래. 저는 서울을 포기 못 하거든요. 아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서울이에요. 아, 진짜? 서울이에요. 예. 사실상 경기도.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도인데, 그러니까 그 지번상으로는 서울이고 그쵸. 구역상으로는 완전 서울이지만 어른들이 말할 때는 거기가 서울인가라고 할 만한 어른으로 취급해 주시는. 네,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근데 여기를 오기 위해서 어제 본가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가 맞아. 근데 본가에서는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오기 위해서 어제 본가에 가서 잤다. 저는 깨끗한 신도시 느낌이고 이제 바질시에 옛 어렸을 적 살았던 아파트 동네 그 동네랑 비슷하다고 해서 바질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산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이것도 조금 약간 도시파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님 집이세요? 완전 극과 극으로 간 완전 시골에서 이제 최고 도시를 꿈꾸던 맞아. 사람의 느낌으로서 그래서- 아직 여기 모자른다 저한테. 그래서 또 동네는 일단은 아파트 많고 그냥 맞아. 조용하고 애기가 많아요. 애기가 많아요. 그런 맞아요. 동네입니다. 저희가 그 오기 전에 점심을 분식집에서 먹었는데 분식집에 저희 말고는 모든 테이블에 아이가 있었어요. 네. 네. 어른이 있으면 무조건 아이가 한 명. 맞아요. 그래서 애기가 진짜 네, 애기가 많은 애기 키우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네, 살기 동네가 좋은 아닌가. 동네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새 집을 꾸며야 되는 이 저는 중대사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좀 많이 말했지만 이게 진짜 큰 돈이 오가는 일이고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이 오가는 너무 일이고 큰 돈이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도 진짜 많은데 대출도 받으셨잖아요. 대출도 받아야 네. 되고 은행에 서류도 내야 되고 맞아. 근데 이거를 진짜 혼자서 내가 이렇게 다 하는 게 맞나 맞지 어른이잖아. 저도 그 다른 테이블에 아이가 되고 싶어요. 전안 씻을래요. 아니 그래서 그 큰 것들을 다 이제 했는데 또 가장 이제 큰 인테리어까지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너무 큰 부담이고 그래서 주변에 좀 인테리어 좋아하는 좀 오늘의 뭐 랭크 높은 사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좀 근데 이게 해줬으면 처음이라서 막막해서 부담스러운데 한번 시작하고 하나씩 놓으면서 네. 배치를 하다 보면 재밌어요. 맞아요.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다 가지고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어차피 원래 집에서도 뭐 없이 잘 살았잖아요. 링코 씨가 진짜 검소하게 거의 미니멀리즘 저랑 비교하면 진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지? 맞아요. 싶을 정도로 심플하게 살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저 궁금한 게 민코 씨가 그러니까 원래 본가에서도 좀 그런 스타일인 건지 집이 아니면 좁아서. 그 집이 너무 좁아서 여건상 이제 많은 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도 맞춘 게 궁금하다. 강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뭐 군대 시절에도 그랬는지. 군대는 그래요. 군대 시절은 네. 또 제가 그 굉장히 낭만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아시겠지만 또 몰라. 뭐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군 시절은 되게 필요한 게 없고 돈은 조금 버는데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는 게 거의 없어서 최적화된 그쵸. 진짜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쵸, 막 이렇게 그쵸. 막 즐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서 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욕구의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막 되게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풍요로운 상황 그치만 그 이상으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매우 답답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코님은 그 상황을 되게 낭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심플하게 원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는 게 그 상황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거는 네, 지금의 제가 그때도 그랬었던 거여가지고 그거를 행복하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별을 해야 그냥 되나요? 구별할 필요 없겠네요. 네, 그냥 아니, 확실한 건 이제 저의 예전 집에 왔을 때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나랑 지금 다른 사람이다. 네네 뭐 일진이 과거의 있고. 그 선후 관계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민코 씨는 심플하다. 굉장히 심플하게 사는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주제도 조금 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으로 네, 조금 집에 대한 로망. 얘기를 해보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네. 집이라는 게 또 주거의 의미도 있지만 다들 약간 꿈과 뭔가를 실현하는 그런 그렇죠. 공간도 자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욕망이 욕망을 가장 실현하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네. 공간이기도 하죠. 근데 진짜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나 뭐 기숙사에 살거나 이러니까 관심이 없었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냥 학교 근처에 저는 살았어가지고 별로 그런 자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나가면서 혼자 살고 집을 구해야 되거나 이사를 가야 될 때마다 너무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 독립을 진짜 조금 일찍 할 걸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네. 6개월 전 독립을 처음 하셨지만 네, 그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네, 한 1, 2년 전에 할 걸. 이유가 어떤 왜냐면 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어떤 그런 제약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이 집에 뭘 배치할 거고 이런 모든 그 선택의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내가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네, 나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과정이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바질님은 이번 독립하시고 조금 실현하고 계세요? 집에서? 집 꾸미시면서? 어느 정도 실현을 한 것 같고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냥 나는 예를 들면은 넓은 식탁을 갖고 싶구나. 그러니까 저는 좀 넓은 식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지금 엄청 큰 책상을 두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건상 어떤 식탁과 책상을 구별할 수는 없는 공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게 다 식탁 겸 책상으로 하고 있고 그걸 되게 넓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또 약간 넓은 식탁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거실 약간 아니 무슨 욕망이에요? 그 넓은 식탁에 대한 아까 욕망이라는 말씀드렸던 것 네, 같아요. 넓은 식탁에 대한 욕망은 어떤 욕망을 이렇게 그거 하는 거죠? 좀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해먹고 좀 복작복작하게 어울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와인도 한잔하고 약간 이런 공간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와닿았던 게 보통 자취를 혼자 하면 집의 크기, 방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식탁하고 이제 그렇죠. 테이블을 전혀 분리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취하면서 또 떠올랐던 게 이게 민코 씨가 이사 온 곳이 구축 아파트인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선 자취한다라는 말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자취라는 단어가 이미 담고 있는 의미가 되게 혼자서 좁은 곳에서 풍요롭지 못하게 산다는 의미가 좀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한 50% 되지 않아요?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는데 거기 아마 청년 1인보다도 약간 노인 1인이라든지 노인 1인 가구 그런 어떤 전 세대에 걸친 게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만 몰라서 최근에 놀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피스텔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이 지금 오피스텔에 있는데 거기 뭐 윗집, 옆집 이런 데가 막 또래 막 20, 30대가 아니라 막 7, 80대 노인분들이 근데 왜냐면 사실 7, 80대 노인분들이 이제 서울 사시고 뭐 그러면 사실 엄청 넓은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 그러게요. 되게 그 이미지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서 몰랐던 거지 그냥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또 적당한 크기라는 게 또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다시 민코 씨의 집 얘기로 뭔가 다시 돌아가자면
가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는 그렇게 뭔가 식탁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근데 민코 씨는 어떤 거에 대한 욕망이 좀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네. 상상을 해보면 약간 상상극장 이런 걸 하면은 너무 좋아. 집에서 주말을 맞은 민코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1. 집에서 나간다. 그쵸. 집에 머무른다. 2를 선택했을 때 이제 막 선택지가 그쵸. 일단은 그 집을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다를 가정하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약간 로망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줘. 뭐냐면 진짜 꽤 큰 식물 있잖아요. 천장까지 닿는 잎 널쩍널쩍한 막 그런 열대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쯧쯧 그만. 핀전 그만. 리스님 벌써 장전하고 있고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아니, 그런 거를 조금 집에 놓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건 진짜 로망. 그러니까 집에서 흔히 키우는 식물이라 하면은 그 화분 이렇게 베란다 조금 놓고 그런 거 말고 큰 거 말고 놓고 싶어서 좀. 예전에 갔던 카페에 있었던 나무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식물 카페 우리 그 신사에 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 저희 같이 가서 고무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무가 커? 그러니까 막 한가운데에 막 나무가 있던 그런 거 키우고 싶으시죠? 그런 거 왜냐면은 이제 두 분은 또 식물 경험치가 엄청 높잖아요.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고수 고수 뭐 이런 느낌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근데 어려운가 그런 거? 어려워요. 아니 키울 수 있어요. 키우는 건 가능한데 큰 걸 들여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비싸요? 아니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완전 큰 거를 들이는 것보다는 키우는 게 한 중간 크기의 것을 키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키우는 것도 시간 같은 거 따져보면은 가성비가 진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사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녹록치 제 생각에는 이 집에선 녹록치 않아. 한기고 안 좋나? 아니 근데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 잘 클 것 같아요. 너무 잘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간 사이즈의 식물을 이 집 계약 끝날 때까지 대품으로 키워보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어떠실지. 제가 갖고 있는 미니 챌린지를 하나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고무나무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작잖아요. 주세요. 그거 작아요. 오래 키우라는 거지. 그거 작잖아요. 큰 거. 아니 장전은 당신이 했구만. 최소한 중품 정도는. 그걸 뭐 소품, 중품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진짜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 중품 정도를 들여가지고 민코 씨 대품으로 키워내세요. 중일품을 이제 제3품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민코 씨 알아야 될 세계가 굉장히 많네요. 인테리어의 세계, 식물의 세계. 근데 그러면 그 식물을 기르는 거 말고 또 다른 로망. 다른 로망은 사실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씩 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푸시는 진짜 거예요. 또 지금. 그냥 말해보면 저는 도마뱀 저 파충류에 대한 또 그런 게 좀 있어서 표정 관리하고 싶어.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조소하시죠? 조소하게 제가 아예 그 민코 언님을 등지고 돌아왔어요 지금.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니 로망을 푸는 시간 아니었나요? 얘기하세요. 다시 눈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고 죄송해요. 저는 이제 뱀이나 카멜레온 같은 그러니까 저 파충류도 잠깐 알아보긴 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키우고 싶어요. 뭐가 좋아요? 일단 이제 되게 좋은 애완동물이에요, 파충류가. 왜냐면 이제 냄새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똥을 싸긴 싸지만 이제 집에 싸진 않고 이제 소리 안 나. 산책 안 시켜줘도 돼. 집에 산책을 안 시키는데 집에 어떻게 안 싸요? 그거 갈아주긴 해야 되는데. 있어요, 똥통이?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그걸 흙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겠죠. 흙 사이에다가 싼다는 거구나. 근데 이제 조금 비위 약하신 분들은 이제 뱀이나 이런 거는 그 핑키라고 하죠. 냉동쥐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위 약하신 분들. 제 친구가 도마뱀 키워요. 진짜요? 네. 소개시켜드려야겠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누군지. 뮤추얼인가 보네요. 네, 뮤추얼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아직 입문을 못해서 언젠가 입문을 하고 싶긴 한데 그 파충류의 세계가 또 있어서 거기에 또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엄청 큰 커뮤니티일 것 같아요. 2년 후에 이 집이 어떻게 변모할지 궁금한데요. 약간 큰 식물과 큰 나무 위를 돌아다니는 도마뱀이 있는 정글처럼 약간.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그 민코 씨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이거 식물은 아닌데 그 파충류를 키우는 거는 사실 큰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민코님이 이렇게 큰 공간을 두고 그것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두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공간과 관련된 로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큰 집을 그냥 오게 된 건지. 맞아요. 이전 맞아요. 집에 대한 그 반발 근데 거의 심리로 큰 그러니까 곳에 온 이전 건지. 집에 거의 한 3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 집의 4인 가정이 이제 스타트를 하기 좋은 집이라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아니 4인 가족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혼부부 뭐 저는 3인 가족은 3인 가족까지는 커버. 아니면 4인인데 애기들이 조그맣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네. 근데 글쎄요. 대책이 없는 거야? 또 추궁당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래요? 그냥 느낌이.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막 욕심이, 그러니까 제가 물욕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집도 굉장히 또 좁게 살았어서 그런 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좁은 공간에 진짜 살았으니까 이제 그 아시죠? 알죠. 그 세탁 건조대를 어디다가 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그거 네. 필려면 어디 하나 치우고 펴야 돼, 약간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있고 하지 않나. 근데 사실 아직 몰라도 이제 알아가는 거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고 좁은 집에 살았으니까 큰 집으로 왔을 때 민코 씨의 이제 잠재 능력이 그쵸. 어떻게 그쵸, 발현이 어떻게 될지. 발현될지. 과연 이제 도마뱀 마스터가 될지, 아니면 식물 마스터가 될지. 도마뱀 호더가 될지.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세탁칸을 이제 도마뱀 공간 같은 걸 꾸면서 그 도마뱀 냉장고 따로 하나 해놓고 네, 거기에 막 냉동쥐만 한가득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지. 냉동지 한가득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저 슬슬 이제 리스님 얘기로 가보세요. 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 와 있으니까 더 맞아요. 그러고, 느껴져서. 현장감이 있고, 여기가 또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상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냉장고 세탁기도 구해야 되고. 그쵸, 여기 진짜 비어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남향이라서 이제 베란다가 너무 좋아서 나무 키우기 좋은. 네, 저희가 지금 베란다 앞에 앉아 있는데 햇살이 좀 이렇게 들어와요. 네, 좀 따사로운 느낌. 따사로워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공간을 지금 머리에 떠올리고 계실지. 네, 남향의 구축 아파트인데 네. 서울 아닌 것 같은 서울 외곽. 네, 맞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좀 낡고요, 그냥 조용하고. 네, 아주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와보고 이제 바질 씨가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하면서 계산기를 막 머릿속에서 두들겨 맞아요. 제가 거의 만나자마자 막 얼마야? 너 돈은 얼마 들어갔어? 대출 금리 얼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약간의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질문. 아니면 전혀. 그렇지만 뭐 저희 관계에서 이 정도가 신뢰인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바질 씨가 네. 지금 있는 집 끝나면 바로 뭔가 아파트로 갈 것 같은 느낌. 네, 너무 진짜 저는 사실 진짜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로망이 이렇게 아파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방이 2개 정도 있는, 그러니까 그 방이 구분돼 있고 거실이 있는 약간 이런 집에서 혼자 사는 거. 그거 저도 사실 막 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맞아. 아니라서 되게 넓게 그냥 약간 그 공허한 공간을 휘저기면서 걸어가는 그런 어떤 로망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거 되게 한국에서 실현하기 좀 어려운.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외곽으로 가야 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로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는 어렵고 그렇죠. 한 번은 좁은 데서 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좋아요. 집 네. 되게 좋은데 너무 좋은 곳을 봐버렸어요. 그쵸, 눈이 높아진 거죠. 그러고 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뮤추얼로 아는 저희 띵님 있잖아요. 저희 옛날에 저희 에피소드에 출연하셨던 띵님이 되게 일을 한 2년 정도 전부터 저희보다 되게 빨리 시작하셨어요. 네, 2년 정도 전부터 이런 로망의 집에 살고 계셨어요. 이미 저희의 로망을 미리 실현해서 살고 있네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보고서 와, 이게 바로 1인 가구의 끝판왕이다. 띵님은 진짜 또 감각도 엄청 있으셔서 엄청 잘해놓고 살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1인 가구가 이런 경지에 오른다면은 앞으로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엔드게임이다. 맞아. 그쵸? 거기서 결혼을 저희 같이 갔었잖아요. 동거를 하지 않을 거면. 네, 진짜 이게 진짜 왜냐면 내가 만약에 1인 가구로서 뭐 어떤 위치가 달라질 수 있죠. 뭐 서울에 사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런 위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공간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데에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작은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그 네. 띵님의 그 취향과 그 맞아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그 단아한 그런 것들이 맞아요. 너무 잘 녹아들어져 있고. 맞아요. 띵님 듣고 계시죠? 네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매우 감탄을 하면서 거의 인생의 어떤 지표로 그걸 삼았 거기 가자마자 썼거든요. 마일스톤이 막 땅 생겼어요. 네, 마일스톤. 그게 나의 넥스트 마일스톤. 저 사실 하나 좀 고백할 게 또 있는데 고백하세요. 그 띵님의 그거를 보고 또 제가 따라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뭐냐면 그 띵님 화장실 가니까 얘기했잖아. 그 비누에 네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제 치약 뚜껑을 박아서 이렇게 그 세면대에 안 닿게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치약 뚜껑을 비누에다 박으면은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올려놓으면은 뒤집지 않고 올려놓으면은 그러면은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비누와 바닥의 사이에. 아니 그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게 비누가 이게 세면대 이렇게 안 닿으니까 이렇게 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로 비누함을 놓지 않아도 이렇게 그걸 그냥 받침대처럼 쓰는 거지. 비누꽂이를 이제 비누에다가 박아서 그거 보고 너무 좋다 이거 바로 박거든요. 가서 오이비누 그거 해야겠다. 아니 이게 바닥에 있으니까 막 미끌미끌해지고 막 그 찌꺼기 같은 거 생기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띵님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리고 띵님이 한순간에 그런 걸 이룬 것 같지만 띵님은 거의 10여 년간의 굉장히 오랜 이제 자취생활과 저 기억에 남는 게 띵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듣고 계시죠? 그 띵님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고 그 어떤 1인 가구에 정말 그 자취를 많이 해서 그 짐을 항상 되게 조금만 들고 살았었대요. 언제 또 이사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좀 측은해지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집을 갖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치만 한순간에 갖고 싶다. 솔직한 소감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한 이 고민을 그쵸. 이미 몇 년 전부터 생각하시고 사실 결핍을 느끼시고 사실 민코님이랑 저는 되게 좀 뒤늦게 독립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작했어야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작했어야 됐다. 왜냐면 저도 사실 군에 있을 때는 제가 살아야 되는 곳을 정해줘요 누가. 그쵸.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건 엄청 늦었고 사실 이제 거의 20대 후반이 돼야 시작한 고민이니까.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지 제가 공간을 정하고 어딜 들어가는 건 거의 이번이 처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에 들어가신 곳 얘기도 맞아.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하자면 그 전까지는 뭐 학교 기숙사에 살던지 향토학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강원도에서 왔는데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학사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누나가 살고 있던 집에 이제 얹혀서 들어가서 산다든지 이미 뭔가 이루어졌던 곳에 끼어들어가서 살았던 경험이 많고 그래서 뭔가 온전한 제 거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사가는 집은 신축이고 그리고 완전 이사를 처음부터 가서 가구 배치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또 분양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분양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임대주택, 뭐 행복주택이라고 하죠. 행복주택. 그것도 분양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추첨 아닌가? 추첨인데 그게 임대랑 분양이랑은 다르죠. 분양은 내게 되는 거잖아요. 임대는 그냥 세를 들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또 부동산의 세계가 나름 많이 공부했다 생각했는데 또 그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동생과 같이 살게 됐는데 넓어서 방을 2개처럼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 방에 가구를 막 배치를 하고 막 옵션이라던가 가구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빈 공간에다가 텅 빈 공간에 이제 커튼도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막 냉장고 세탁기 넣고 그러고 이제 수납장 넣고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리스님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들으니까 왜 리스님한테 이번 어떤 이사가 되게 의미가 깊고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동생과의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네네네. 이런 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되게 새로운 출발. 맞아요. 어떤 그러고 거의 처음으로 내가 살 곳을 내가 정했고 정해가지고 그 공간을 꾸미는 뭐 아니 근데 그 또 그 법칙 모르세요? 뭐요? 그 연극에 무슨 그 유명한 그 갈매기 쓴 사람 누구지? 안톤 체홉. 안톤 체홉이 만든 무슨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연극에 총이라는 소품이 나오면 무조건 그 쏴야 총을 된다. 무조건 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동생과의 갈등을 얘기한 시점에서 뭔가 궁금해하시지 않겠어요? 네, 어차피 가족들 안 들으니까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냥 너무 시원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공간 활용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가구 배치, 짐 옮기는 거에 있어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서로의 입장이 좀 달랐어요. 저는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동생은 옛날 짐들을 이제 갖고 와서 그걸 배치해서 이제 내 물건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주의여서 그걸로 완전 대판 싸운 적이 있어서 맞아요. 그 전후 사정을 이제 민코 씨와 이제 바질 씨는 알고 있었는데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남매가. 진짜 저는 이 가문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맥락, 왜 제가 그렇게 급발진을 했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오늘 더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뭐 두 분이 그 집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동생분이랑. 네네. 지금은 원만하게 화해하셨다 합니다. 네, 맞죠? 근데 또 언제 또 싸울지는 모르는 게 바로 이런 남매 같이 사는 사람들의 묘미이다. 가족은 같이 싸워요. 그쵸, 맞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리스님은 어떤 로망을 조금 실현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네. 그게 이 집을 선택한 이유에 큰 맞아. 영향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자랑 많이 하신 그. 네네네. 사실은 지금 원래 있던 동네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비록 잘 얘기하세요. 제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제가 골라서 들어간 건 아니고 누나가 살고 있던 데에 들어갔다가 누나가 결혼해서 나가면서 저 혼자만의 집이 된 투룸 집이었는데 네네. 동네가 너무 쾌적하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교통도 너무 좋고 해서 사실 떠나오는 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집도 역세권이고 그리고 넓고 혼자 쓰긴 차고 넘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합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가보고 신축 눈 돌아가고 너무 깨끗해 이런 거랑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다 보니까 막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조식 뷔페라던가 사우나라던가 아니면 헬스장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을 내가 지금 빨리 누리지 않으면 10년은 더 있어야지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렸을 때 즐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신축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쵸.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요즘 신축의 그쵸. 어떤 트렌드잖아요. 아, 특히나 그래요? 진짜 진짜 세핑이고 그러고 그렇게 가구 수가 많아야지 실현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그쵸, 규모의 경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축 아파트도 약간 대단지 아파트 약간 이런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희소성이 높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희소성이 높다는 건 알지만 그치만 이게 또 반면에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이게 감이 오지 않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리스님이 그거 때문에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거에 좀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저런 걸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뭐 아니요, 서운하지 않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그게 좋은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조식 뷔페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급식 업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한 끼에 8,000원이라서 싸진 않아요 전혀. 하지만 이제 아침 점심 시간 사이에 원할 때 가서 이제 뷔페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 진짜 맨날 그거 같아. 너무 좋다. 왜냐면 밥을 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요즘에 8,000원 주고 먹을 수 있는 데 없어요.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에선 진짜 없죠. 그리고 또 야채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맞아. 이 그 영양사 분이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것들을 몇 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매 층마다 이제 엘리베이터 옆에 복도로 빠지면
그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층마다? 층마다 이게 뭐냐면 송풍구처럼 이제 연결 공간이 이제 지하로 빠지는 게 있는 그거 거예요. 딱 넣으면은 툭 떨어지는 거.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분리수거는 그냥 모든 날 아무 때나 지하에 가서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걸 좋았고요. 지하로 만들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집마다 창고 공간을 1m 1m 80cm의 뭔가 큐브 모양의 이제 보관함을 줘서 남는 박스라던가 그런 처리하기 애매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지하에. 지하 공간도 따로 할당이 되는 거네요. 진짜 합리적으로 돼 있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진짜. 그래서 좋았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것들도 또 아파트라는 게 계속 뭔가 발전을 하나 보네. 시설면에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막 정말 초기 아파트, 그러니까. 중기 아파트, 후기 아파트. 지금 초기 아파트에 저희 와 있잖아요. 하지만 중기인가요? 중기인 것 같아요. 초중기이고 그 바질시에 낭만이 서려 있는. 투영되는 그런 아파트. 왜냐면 제 생각에 진짜 생각하는 초기 아파트, 음마 아파트 같은 거. 음마 아파트를 제외하면 이미 다 헐려서 이미 다 재개발이 되고. 근데 여기는 여긴 중기다 제 생각에. 여기는 이제 한 10년, 20년 있으면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동생이랑 같이 가서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집 비면 알려주세요. 쳐들어갈게요. 걔가 진짜 그 멍멍이 너무너무 예뻐할 수 있고 진짜 산책도 진짜 맨날 다녀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핑계 대면서 초대해드릴게요. 저는 약간 무서워하는데. 걔는 제 동생이 강아지를 키워서 저는 약간 나몰라라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동생이 서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민코 씨는 예뻐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민코 씨.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님의 결정에 전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 동생과 함께 사는 것도 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고려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지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동생과 같이 산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되게 나의 삶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숙사에도 살았고 강원학사 이제 2인 1실인 곳에서도 살았고 그리고 누나하고도 누나가 2명인데 가족이 진짜 좀 많아요. 그래서 작은 누나랑도 같이 살고 큰 누나랑도 큰 누나 집에 얹혀 살기도 하면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 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누군가랑 같이 살아본 경험이 따로 없다 보니까 없어서. 가족도 뭔가 그 4인 가족 약간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너 오빠랑 둘이 살아라고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거든요. 나의 삶이 어떨지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상상이 안 돼서. 근데 확실히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 중요하다 진짜. 경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층의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행복해야죠. 저희 모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약간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요? 네네. 이제 민코 씨는 다짐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짐 좋다. 다짐. 이 집을 새 집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다짐 얘기해요? 네, 얘기하세요. 왜 다짐 어떻게 할 때? 아니면은 뭔가 그 새 집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 영상 편지인가요? 네, 음성 메모. 새 집아, 지금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 새 집아. 우리 새 집이 2년 동안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 잘 부탁하고. 아닌 게 아니라 원래 이사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막 굿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떡 돌리고 돼지머리 구에다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또 저희 집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계실 수도 있다. 또 무속인 분이 저희 지금 초청해서 좀 이제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빨리. 아니 새 집한테 의식의 흐름 하지 말고. 아니 새 집한테 인사하다가 지금 어디로 새는 거예요? 아무튼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마뱀 너무 많이 들여놓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오게. 도마뱀 워닝. 리스님도 이제 새 집. 새 집에 들어가서 너무 좋긴 한데 잘 안 싸웠으면 좋겠고.
있고 누구와 동생과 저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네. 싸우면 또 그것도 경험이니까. 싸우면은 이 민코 집에 오세요. 일로 와. 제가 한 6개월은 왜 제가 와야 돼요? 동생을 쫓아내야지. 동생이 여기 그건 좀 곤란하죠. 네, 곤란하다. 동생을 여기로 보내진 않고 동생도 갈 곳이 있을 거예요. 갈 곳이 있을 네. 거예요. 네. 저는 그 아파트 포기 못해. 거의 무슨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파트 포기 못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집에서 인테리어 잘 하고 복작복작 잘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는 로망이니까. 로망이니까. 맞아요. 네,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 바질 씨. 저요? 홀로 남겨진 바질 씨. 저는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아늑한 집. 아늑하긴 해요.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네. 지금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집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일하러 가시잖아요. 딴집 가는데 딴집에 오케이. 가는데 어쨌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파바밭. 파바밭. 파바 안녕. 안녕. 빰빰.